구속 후 조사도 부른 공수처 강제 구인. 오늘 출석을 재통보했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왜 자꾸 수사를 하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이 대통령 측의 인식입니다.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에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자, 공수처가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변호인 외의 일반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공수처가 했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라고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뭘까요?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 재판을 받는 절차.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10며칠 더 구속 수사한다고 새롭게 밝힐 내용이 있느냐? 헌재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 누구도 구속 상태에서 탄핵 재판 받으면서 내란죄 수사를 대응할 수 없다라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재현 최고님 검사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공수처는 봐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일반인은 면회 안 된다라는 조치까지 했고, 탄핵 심리는 대통령을 부르는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걸석이라고 하면서 직접 대통령에 출석할 기회가 없어진 채 탄핵 심리가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그런 탄핵 심판이라도 일시 멈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뭐 중대한 침해 정도가 아니라 방어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란죄니까, 중대한 범죄니까 그냥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당신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째 하나는 그 공수처에서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거든요.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된 시간이 새벽 2시 50분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옷도 갈아입고 신체 검사도 하고 그 신체적인 이 확인을 위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리고 입감 절차를 거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으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곧바로 그날 오후에 조사하겠다고 또 소환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공수처가 이 감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그냥 좀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의 기본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윤 대통령이 응할 수가 없었겠죠. 응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감정풀이에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또 변호인 접견은 금지할 수 없으니까 피의자의 그 접견교통권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족도 면회를 못하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 수사기관의 미움을 받으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저는 제가 검사 시절에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공수처는 수사의 그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수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나중에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한 인권 탄압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교통권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윤 대통령이 지금 무슨 바깥에 이야기해서 자신의 그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바꿀 여지가 있는 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하다못해 집에 연락해서 영치금 넣어라, 뭐 좀 얼굴 보고 싶다, 뭐 그런 정도의 그 대화를 하면서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그 최소한의 그 조치를 해주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인권 아닌가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모친도 지금 위독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라면 저는 공수처의 처사는 저는 정상적으로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수사를 자꾸 불공정하게 하고 있고 공수처가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나 그런 의심을 사도록 하는 지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침 지금 대통령 측도 직무 복귀에 대비해서 일반인 접견을 허용해야 하는데 외부인 접견은 일체 금지 조치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탄핵 심판의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탄핵일 기정사실화하고서 일련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발입니다.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정보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 과잉 억압을 하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도 반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 부친은 그 연세대학교 예. 그 고 윤 교수님이신데 돌아가셨고 모친도 노모신데 건강이 위독합니까? 뭐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뭐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접견교통권을 막을 이유가 무엇인지 공수처가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조직폭력단 중에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뭐 행동대원이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다 하면 이 사람이 조사받으면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주고 그런 내용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도피시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을 때 접견교통권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서 진술이 전부 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막아서 도대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이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공수처는 정상적인 지금 수사활동이라기 보기보다는 새벽에 구속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그날 오후에 소환을 하면 이게 또 오후 2시에 공수처에 도착하려면 출감 절차를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공수처에서는 출감을 시키려면 즉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을 인치를 하면 당연히 포승줄로 포박을 해야 하고 수갑을 2개나 채워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잔인하고 야비한 짓이죠, 그것은요. 공수처는 잔인하고 야비한 짓이다. 라는 검사 출신 김재원 전 최고의 발언입니다. 공수처가 잔인하고 야비하다. 자, 박승민 전 최고.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송금 혐의 수사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 대표와 가까운 뭐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접견도 다 허용을 해서 그때 당시 여권에서는 야권이 말맞추기를 하면서 이화영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논란도 일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 접견 금지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형평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여기서 나올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인 뭐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준 항고를 냈는데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뭐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제 꼽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그 수감시설 내의 질서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뭐 반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해왔던 행태의 일관성은 결국 이 법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하는 조치라던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행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하고 있고 방어권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방어권에 어떤 탈을 쓰고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고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피해자가 이 정도까지의 행위를 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호처가 사실은 무력으로 처음에 이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거 이런 부분도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주말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성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왜 일어났겠느냐. 대통령이 그동안 발신했던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구속영장도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작금의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지금껏 해왔던 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비춰볼 때 일반인 접견이 금지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증거인멸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그 논리적 근거가 없다. 뭐 텔레그램 탈퇴 외에도 저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함으로써 법정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까지도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한다라고 하더라도 전 또다시 기각당할 걸로 확신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박성민 최고뿐 아니라 야당에서는 혐의가 내란죄이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대북송금과 내란죄 혐의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모든 형사소추는 무죄 추정이 전제가 돼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 대통령의 진술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뭐 혐의는 다르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 대납을 다 보고했다라는 진술까지 받은 이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오염될 것을 염려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일반인 면회 금지했으면 어쩌면 여당 주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자꾸 찾아온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이른바 연어회 압박을 받았다라는 1, 2심 법원이 다 기각한 정당성이 없는 논란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일반인 면회가 다 허용이 됐잖아요. 네네. 무죄 추정인데 공수처가 그냥 당신은 내란이 의심되니까 어머니 면회도 안 되고 아내 면회도 안 되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빨리 개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헌할 때 이런 조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유죄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란죄 같은 내란죄나 외환죄는 유죄로 추정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만들어 헌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국민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모든 국민이 범하는 범죄에 내란죄, 외환죄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절도죄 같은 그러한 잡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죄, 외환죄 모든 범죄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 많은 혐의 다 무죄 추정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조국 대표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인데 그래도 무죄 추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요, 공수처는 빨리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수처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말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검찰로 사건 재이첩해가지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